중국에서 변종 조류 독감이 출현했습니다. 조류에게만 감염되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전파돼 2명이 숨지면서 조류 독감 비상이 걸렸는데요. 현재 상황과 우리나라로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김영택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중국에서 변종 조류 독감으로 2명이 숨졌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지 상황과 또 전파 여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달 중국 공식 기관의 보건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은 3명이 발생했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는 87세와 27세가 사망했고 현재 한 사람은 중태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같고 고열과 호흡 폐렴이 있으면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네, 3명 중 나머지 1명도 지금 중태인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중국 측 조사 결과 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H7N9형이라고 하던데요. 네. 조류에게만 감염되던 것이 인간에게 감염돼 사망에 이른 첫 사례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한테 온 건 수백 년 전부터 있었고요. 네. 그것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한 종류가 135개의 혈청형이 있습니다. 네. H형이 한 15개 있고 N형이 9개가 있어서 그걸 조합하는 게 135개의 형이 가능한데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절 독감이라고 하는 2개, H1N1하고 H3N2는 인간한테 넘어와서 대유행으로 갔고 현재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두서너 가지가 이제 인간에게 넘어왔고 최근 들어서 20세기 들어서면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일부가 또 인체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2003년도에 H5N1형이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 15개 국가에 한 670명 발생하고 한 3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첫 사례라고 볼 수는 없는데 H7N9형으로는 첫 사례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조류에게만 전파되던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면서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는 셈인데 이런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종이라는 의미가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요. 조류 네.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 감염은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H7N9형이 조합되면서 온 거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자체가 변종이 됐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감염이 된 건데 현재로서는 뭐 우리가 우려하듯이 사람 간 전파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2003년부터 해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중에 하나인 H5N1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 안에 포괄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특별하게 더 연구가 된 건 없죠. 첫 사례니까요. 네. 그런데 과거에 이 전 세계가 조류 독감 공포에 시달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매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상태입니다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계절 독감을 백신을 통해서나 항바이러스를 통해서 계절 통제하듯이 다른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체 감염증을 일으키고 사람 간 전파를 일으켜서 대유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협조해서 대응책을 갖추고 있죠. 첫 발견하는 것부터 환자 관리, 유행 차단까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개발과 이런 특별한 물자는 비축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네. 현재 H7N9형이 대유행을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지금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특별한 인체 감염 사례로 보는 것이 좋겠고 그보다 더 위중한 H5N1형이 지금 지난 10년간 한 600명 이상이 발생했고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이 부분도 사실은 가축 감염병을 통제하면서 인체 감염증을 줄이고 있거든요. 네.
제일 많이 발생한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근데 인도네시아인 경우에 지난해에는 9명밖에 발생을 안 했고 인체 감염증이요. H5N1형이지만 네. 그리고 올해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세계 국가에서만 지금 한 4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현재로서는 가축 감염병의 통제나 교육에 대한 그 검역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자체에 대한 그 국가 간 전파를 막고 있고 인체 감염증은 사실은 종간병이라는 게 있어요. 조류의 병은 조류에만 생기고 네. 포유류는 인간이 포유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포유류는 포유류만 병을 낳는데 이 스피시스 베리어라는 이 종간벽을 넘겨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는 아주 특별하게 종간벽을 넘은 사례로 보이고요. 일단은 예의주시하는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수의가 검역이나 저희 인간에 대한 검역이나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H7N9형의 국제적인 대유행은 가능성이 무척 희박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 바이러스의 정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예방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그 감염 경로가 조류에서 넘어왔을 거란 추정은 되는데 정확히 어떤 조류인지 어떤 환경에서 발생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요. 이 백신은 사후 관리에 약간 사전에 미리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백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에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씁니다. 보통 우리 타미플루라고 하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쓰는데 이런 것들이 H5N1에는 듣는데 이것까지 듣는지를 확인은 안 됐지만 들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에 대해서는 발견이 되면 바로 그 바이러스를 추출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공조체를 갖추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백신이 없다고 하지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나라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이 감염 경로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사나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예, 오늘 말씀 신종이란 고맙습니다. 위험성은 있지만 네. 그게 현실적인 위험으로 전파되는 데는 아직 극히 초기 단계고 저희들이 잘 관리하면 단 대처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면서 예의주시 모니터링 물론 미래를 확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의 김영택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